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의 반민족 행위, 찢기고 밟히고 쓰러지고 창살 없는 감옥을 견뎌왔던 우리의 아픈 역사.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록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만듭니다. 반성의 역사관, 진실의 역사관, 식민지 역사박물관 건립에 시민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2 비하인드 히스토리 순서입니다. 근현대사 100년 동안 켜켜이 쌓인 역사 적폐 현장을 찾아가서 그날의 사건을 재구성하고 적폐청산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코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과 관련해서 이 시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십니다. 바로 홍소연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홍 선생님 제가 직함을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현재는 그 심산 김창숙 기념관의 전시실장이고요. 또 이보다 더 훨씬 긴 시간 동안은 그 백범 기념관의 자료실장님으로서 여기서 정년하셨어요. 네. 예, 근데 정년 나이가 몇 살인지는 제가 공개 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백범 기념사업협회에서 정년한 첫 번째 네. 활동가, 상근자, 네. 직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백범 기념사업협회 지금은 이제 백범 기념관 네. 이 건물도 아주 크고 잘 만들어졌고 그 안에 백범 기념사업협회가 있는데 그 전에는 좀 약간 좀 어렵게 백범 기념사업협회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예. 예. 제가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 협회라는 곳에서 일을 시작한 것은 1982년 1982년. 예, 11월이더라고요. 네. 따져보니까. 예, 예. 그때 제가 처음에 그 사무실을 갔을 때는 한 대여섯 평 되는 사무실에 네. 그러니까 책상 3개 정도를 놓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김구 선생님 비서였던 손우진 선생님하고 또 김구 선생님 제자가 있었어요. 우리 민문연하고 가까운 원효로 쪽에 건국실천원 양성소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김구 선생님이 만들었었는데 거기 2기 출신이셨던 어르신 한 분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일을 했었습니다. 세 분이 상근자셨군요. 월급은 저만 받았죠. 아, 두 분은 그냥 그 예. 자원봉사, 재능기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신 돈으로 차비하고 와서 점심 먹고 그러는 것을 그분들이 다 하셨던. 돈을 다 예. 사비로 예, 그 그렇죠. 협회를 운영하셨던 예. 그런 시기가 있었군요. 예. 면접 보셨어요? 어떻게 입사하셨어요? 그 김구 선생님 제자 되시는 분이 네. 제 친구의 시아버지였어요. 친구의 시아버지. 예. 예.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네.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었는데 시아버님을 모시고 살았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옛날 분이시고 하니까 도대체 며느리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저를 붙들고 이제 이런저런 걸 물어보셨어요. 네네. 뭐 고향은 어디냐? 아버님 고향이 황해도 은율이거든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되게 기뻐하셨겠다. 네, 시아버님이 또 황해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니 어떻게인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뭐 하고 있냐 그러시길래 요새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아서 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일부터 나오너라. 그래서 공모 절차 없이 바로 꽂아졌네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출근을 하게 됐죠. 네, 그게 82년 11월. 예. 그 당시에 협회는 어디? 을지로 3가다. 을지로 3가. 상지 빌딩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예. 근데 6, 7평. 예. 우리가 백범 하면은 정말 우리 독립운동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기념하는 기념사 협회 건물은 6, 7평에 책상 3개 월급 받는 분은 이제 단 한 명. 예. 82년도 11월에 입사하셨군요. 그런데 아마 그 시기 때 그 독립운동가 기념사업 하는 곳으로 그래도 가장 괜찮은 곳이 백범이었어요. 그나마 6, 7평 한 공간이. 그래가지고 이제 을지로에 있다가 효창공원 앞으로 이사 오셨잖아요. 그 근처로 그게 갔어요. 몇 년? 그게 85년. 85년. 바로 오셨네요. 그게 왜냐하면 그때 한참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이렇게 크게
불 붙고 일어나고 예, 했죠. 그러면서 예. 사람들이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고 네네. 통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네네네. 제가 그때 처음 출근했을 때 어른들 말씀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일의 통자도 말을 못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레드 컴플렉스 때문에. 예, 예.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민주화 운동에 힘을 받아서 기념사업회가 조금 살림이 늘면서 김구 선생님 그 묘소가 있는 숙대 후문 쪽으로 이사를 하면서 네. 살짝 규모가 커졌어요. 숙대 후문 쪽. 예, 거기 예. 효창동이죠? 예, 맞습니다. 예, 예, 효창동이에요. 예, 예. 그래서 85년대에는 효창동으로 드디어 예. 백범 묘지 옆으로 예. 오시게 됐네요. 예. 그 그러면서 80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 자그마한 전시실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 예, 그러니까 예, 예. 2층을 1, 2층을 세를 들어서 1층은 그 강당을 만들어서 백범 강좌라는 걸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백범 강좌. 예. 아마 그때 당시 꽤 유명했던 그런 맞습니다. 강좌였고. 명사들이 많이 오셨고 맞습니다. 특히나 민족문제연구소와 관련해서는 임종국 선생님도 예, 맞습니다. 예. 백범 강좌에 단골 예. 강사로 오셔서 그 귀한 그 음성 파일을 또 홍 선생님께서 연구소에 또 기증도 예. 해주셔서 예. 그게 백범 강좌. 예, 맞습니다. 예. 하여튼 그 당시에 정말 그 백범을 통해서 독립운동 그다음에 통일을 좀 갈망했던 분들이 그 백범 강좌를 통해서 많이 예. 모였던 곳이 됐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아주 좀 정말 인연이 또 있네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 민족문제연구소와. 그래서 제가 백범의 그 살림이 이렇게 발전해가는 과정, 네. 또 우리 민문연이 이렇게 커가는 과정을 보면서 네. 왠지 좀 비슷한 비슷한. 점이 많다. 백범 기념관 참 우리 기념관 하나 생겨야 되는데 큰 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 우리 민문연이 지금 그 청파동에서 한 네. 번 더 이렇게 뭐라고 하나 발돋움을 해서 네. 좀 더 큰 공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혹시 점지해둔 공간 있으세요? 어디로 저는 갈까요? 저기 우리 용산공원 어디에 좀 자리를 잡으면 어떨까? 지금 미군 기지가 있는 맞습니다. 미군 기지가 다 예. 평택으로 이전할 거니까 예. 그곳에 들어가서 예. 우리가 좀 더 그 웅비를 좀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니, 일단은 계속 용산에서 용산으로 이사 가는 건 괜찮아요. 예. 다른 구로 가면 또 복잡한데 예. 같은 용산에 계속 있는 걸로. 예. 그래서 홍 선생님은 그 백범기념사협회 일 말고도 예. 또 이제 백범 선생의 정신, 독립운동의 정신을 좀 이렇게 계속 계승하고 예. 확대하기 위해서 뭐 어린이 백범학교라든지 예. 또 효사모, 예. 효사모는 이제 효창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 이런 모임도 좀 하셨는데 특히 어린이 백범학교에 대해서 또 애착이 많으시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어린이 백범학교. 저희가 백범 강좌를 할 때 늘 이렇게 빈 강당에 한 달에 한 번 강좌할 때마다 의자를 깔고 접고 이런 거를 했어야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강좌에 왔던 젊은이들이 도와주게 되고 네. 그러면서 우리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청년 백범이라는 백범. 네, 단체예요. 네. 예. 그래서 청년 백범이 만들어지고 우리 뭔가 김구 선생님을 알리는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네. 기왕이면 어린이들 대상의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어린이 백범 학교라는 거를 하게 됐어요. 언제부터 하시게 됐어요? 1992년. 1992년. 예. 꽤 일찍 시작했네요. 예. 처음에는 그냥 하루 날 잡아서 아침부터 점심 먹기 전까지 당일치기로 했다가. 당일치기로 하다가 좀 이제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서 지금은 2박 3일 캠프식으로 주로 여름에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서. 여름방학에. 예. 네. 그러면은 1년에 한 2번 할 때도 있었겠네요. 예, 좀 이렇게 의욕이 넘쳐날 때는 1년에 2번도 해보고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늘. 네. 예. 그래서 보니까 횟수로 30몇 회를 하셨던데 벌써. 예. 그러니까 그게 30년이 넘은 거죠. 거의 그렇게 되네요. 92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예. 거의 그렇게 됩니다. 예. 그럼 그 당시에 학생들이 이제는 뭐 거의 뭐 성인이 돼서 뭐 네. 결혼도 해가지고 예. 뭐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형이 됐을 나이가 벌써 됐네요. 예. 예.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제 친구의 아들이 어린이 백범 학교를 참가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친구가 서울 교대를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연락이 없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와서 뭐라고 네. 얘기하냐면 예. 선생님 이제는 저도 어린이 백범 학교에 선생님으로 가고 싶어요. 예.
입학생이 이제는 선생이 돼서 선생님이 돼서 참 같이 하고 싶다고 했을 때가 참 보람을 맞습니다. 참 보람도 느끼시면서 참 내가 그만큼 늙었다라고 하는 또 그런 비애감도 좀 한편으로 들지 않으세요?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어린이 백범학교가 지금 계속 명명을 이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 강화도에서 좀 좋은 그 산마을고등학교를 빌려서 한 몇 번 했는데 그 여전히 좀 여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외부 후원을 못 받으니까 여의치 않은데 그 저 민족문제연구소가 또 이 후원을 하는 단체로서 좀 뭔가 좀 노력을 하고 싶은데 어느 기관이 후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이 어린이 백범학교는 생각하기에? 뭐 민문연이 후원해주면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차피 움직이다 보면 돈이 들어가서 회비를 걷어야 되는데 요새는 보통 2박 3일 하려면 뭐 10만 원이 넘는 그렇죠. 참가비가 참가비를 받아야 하니까 좀 부담이 돼서 해야 되니까, 기왕이면 교육과 관련 있는 곳에서 도움을 받아서 교육기관. 강화도가 이제 또 이 백범 선생과도 관련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강화도가 인천교육청이 있으니까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교육감님께서 꼭 관심 가져주셔서 어린이 백범학교를 또 인천에서 한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또 인천은 또 인천 감옥도 있고 해서 백범하고도 관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 되신 그 당선되신 우리 신임 인천교육감님이 이것을 꼭 후원해서 어린이 백범학교가 인천의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또 힘있게 우리가 또 한번 말씀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도성훈 교육감님일 겁니다. 제 기억에. 도성훈 교육감님 우리 어린이 백범학교를 인천교육청이 꼭 후원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데 가져갈 수 있어요. 그죠? 워낙 인천 강화가 김구름하고 인연이 깊은 곳이니까. 인연 한 자락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왜 강화랑 해야 되는 것인지 인연 한 자락을 백범과에. 그 인천이라는 곳에는 인천 감리소가 있었어요. 그때 인천에 감옥. 왜냐하면 김구름 선생님이 21살 젊은 나이 때에 변장을 한 일본 사람을 보고 그때 마침 한 6개월 전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아무도 잡히지 않고 다 도망을 쳤잖아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변장한 일본 사람을 보고 혹시 저놈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당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변장을 하고 다니는 걸 보니 우리 민족과 나라의 해가 되는 첩자다. 그래서 내가 저 한 놈을 죽여서라도 응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건은 황해도에서 일어났지만 외국인과 관련된 일이어서 재판을 인천에 와서 받고 거기서 감옥살이를 했거든요. 인천감리서. 맞습니다. 지금 인천 중구에 있죠. 맞습니다. 그 공화춘으로 유명한 그런 곳이죠. 거기 가까이에. 인천하고는 그런 인연이 있고 또 강화도는 아무튼 김구 선생님 감옥살이와 그 인연이 있는 김구 선생님을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탕진했던 김주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주경 선생. 강화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나중에 그 김주경을 만나고 싶어서 수차례 강화도의 김주경 집을 찾아가지만 환국 후에 그 전에도 김주경은 가산을 탕진하고 그 강화도를 도망가 있었고 그 사이에 김주경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 번 갔다가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김주경을 만나기 위해서 몇 달을 기다리는 동안 김주경의 집에다가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서당을 꾸리거든요. 김주경을 만나기 가려고. 위해서.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처음으로 아까 원효로에 교육기관이 있었던 것처럼 김구 선생님이 처음으로 번듯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서당을 꾸렸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강화도가 인연이 깊고 그리고 나중에는 1949년에 김구 선생님이 학교를 2개나 만들어요. 백범학원, 창암학원. 그것도 어려운 집안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김구 선생님이 상해로 독립운동하러 가기 전에 황해도에서 직접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던 교육자다. 독립운동가 이전에 교육자로서의 면모는 많이 안 알려져 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인천 그 교육감님께서 센스가 있으시면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백범과 관련한 학교를 만들면 캠프를 하나 만들어서 캠프 그게 발전하면 나중에 학교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간디 학교가 있어요.
몇 군데 있죠. 예, 산청에도 예. 있고. 예. 그런데 그 전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대부분이 교육자였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딴 학교가 없어요. 아, 그렇네요. 예. 간디학교도 있는데 예, 글쎄 말이에요. 백범학교도 없어요. 예. 그래서 늑범학교는 있지 않습니까? 아유, 저기 그렇죠. 강진에. 예. 그런 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예. 정말 학교 하나 만들 필요가 있네요. 그러니까 뭐 문익환 목사님은 통일운동가이시고 네. 그 전에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을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한 학교가 없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학교가 세워지면 강화도는 일단 경치도 좋고 예. 좋은 곳이고 교육하기 아주 쾌적한 예. 곳이고 또 예. 수도권하고 멀지도 않고 인천 교육청이 이제 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안 하시면은 경기도 교육청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경기교육청 연수원이 강화도에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알았는데 그래서 만약 인천에서 안 하시면 경기교육청이 뺏어간다 백범학교를 이렇게 좀 약간 우리가 겁을 들이면서 경쟁하시도록 교육청이 했으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 강화도에 있는 그 하빌 초등학교가 거기에 이제 백범생의 휘호도 좀 남아 있고 환국 이후에 왜냐하면 환국 이후에 김주경이 죽었다라는 걸 알거든요.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도의 김주경 의 가족들을 또 김주경의 흔적을 보기 위해서 46년에 강화도를 찾아갔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고 김주경 집 가까이에 있는 하빌초등학교에서 김구 선생님이 그 연설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빌초등학교에 글씨를 써줘요. 홍익인간. 휘호를 남겨주셨다고요. 김구 선생님이 휘호를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교육과 관련한 곳에 줄 때는 늘 홍익인간을 쓰셨어요. 그러면 하빌학교에는 현재 있습니까? 그 원본이 교장 선생님 방에 딱 걸려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지금도 있겠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 친필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하빌초등학교 입장에서는. 그럼 그 옆에 김주경 선생님의 생가터가 지금도 잘 보존이 돼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변형이 됐나요? 터는 그 대강 지금도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그 마을 주위에서는 여기가 김주경의 집이 있던 곳이다라고 그때 당시 건물 그대로는 아니지만 아무튼 잘 그 터 주변을 잘 보존을 하고 계세요. 아, 그렇습니까? 거기도 우리가 또 강화도를 가면은 잊지 않고 한번 가야 될 공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구라고 하는 인물이 김구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었고 김구 주변에 많은 정말 우리 민중들의 힘으로써 그 인물 하나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김주경 선생님도 잊지 말아야 될 인물로 제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홍 선생님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나는 것이 이제 임시정부가 어떻게 보면 망명정부이기 때문에 정말 상해에서 시작해가지고 중경까지 정말 많은 이제 이동이 있었는데 그거를 정말 코스대로 그다음에 곳곳마다 가장 잘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몇 번 정도 주파하셨어요, 그 루트를? 전체 루트를 한 번에 쫙 갔다 온 거는 한 번뿐이고요. 그 이제 전체 루트를 갔다 오고 나서 너무 그 장소나 그 현장에 가면 당시 사용하던 건물 그대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사용하던 건물 그대로 잘 보존이 있고 심지어는 기념관으로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그렇게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몇몇 선생님들하고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를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전체는 너무 기니까 상해에서부터 남경까지 앞부분만 잘라서 4박 5일로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10차례 이상 갔다 왔고요. 그거 말고 치자면 한 20번 정도는 다녀왔을 거예요. 중국에서 요주인물로 됐겠어요. 이렇게 자주 여러 번 오면 또 요주인물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코스 중에 항주에 있는 임시정부 기념관은 중국 국가급 문물 그렇습니까? 보호 단위예요. 감사한 일이네. 더군다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진핑이 그 절강성에 그 당서기로 있을 때 그 항주에 있는 우리 임시정부 기념관이 복원되고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시진핑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시진핑이 얘기할 때 보면 그렇죠. 절강성 담당을 할 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서울대학교에서 윤봉길 의사 이야기를 하고 또 몇 년 전에 그 항주에서
G7인가 회의할 때도 네네. 뭐 음수사원 이야기, 음수사원, 예. 그런 이야기 등등 우리 독립운동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또 광복군 이지대 훈련터인가요? 거기도 이제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요청도 안 했는데 거기도 이제 비석도 만들어주시고 했죠, 시진핑. 예, 그리고 아마도 내년에는 중경의 광복군 충사령부 건물이 네네. 지금은 헐고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년에 복원하기로 중국하고 약속이 되어 있어서 그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카운터 파트너에서 참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시절이었어요.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해주겠다 했는데 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발로 차고 해가지고 정말 좋은 시절 다 놓쳤는데 뭐 다시 한번 해봐야죠 저희가. 네네네. 그 답사하면서 또 특히 많이 가는 곳이 이제 상해 임시정부를 가고 그다음에 중경 임시정부 가는데 그 이외에 어떤 곳을 좀 가봤으면 좋겠다 추천하실 만한. 우선은 워낙 길다 보니까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앞부분 또 뒷부분 이렇게 나눠서 가시는 거 좋고요. 앞부분에서는 남경을 가면 또 김원봉 선생님이 우리 군사들을 훈련했던 간부학교가 있죠. 학교 터가 있죠. 훈련받았던 터가 절. 천령사라고 하는 절이 건물도 일부 남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를 찾아가려고 하다가 못 찾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고속도로가 나서 가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아주 첩첩산골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훈련을 받다가 그것도 일제에게 발격이 되면 또 장소를 옮기고 했던 그런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정말 교육적으로 너무 좋은 곳이 그 임시정부 관련한 유적지. 남경 특별히 추천해 주시고. 남경 좋습니다. 작년에 저랑 같이 가셨나요? 저 남경 갔는데. 아니요. 안 갔나요? 다른 팀 갔나 보다. 남경 뭐 대학사 기념관 당연히 보여지고 그다음에 또 이재양 위안부 자료관도 또 중국식에서 잘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임시정부 관련해서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김원봉 천령사 또 볼 수 있는 그 지역이라서 남경을 강추하신다. 한 군데만 뭐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남경은 다양하게 많아서 아마 며칠을 가야 제대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비행기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 이외에 또 우리가 그 임시정부가 이동했던 지역이지만 좀 다 잘 안 알려져 있는 곳도 없습니까? 잘 안 알려져. 좀 더 깊이 있게 좀 배우고자 한다면은 남경 이외에. 남경 이외에 최근에 작년에 광저우. 거기에서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또 광주가 혁명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광주 꼬민도 있었고. 거기 가면 임시정부가 잠깐 사용했던 건물을 작년에 확정을 지었어요. 그렇기도 하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 기의 때 우리나라 그 청년들 200명이 참가했다가 혁명에 참가했다가 희생되시고 그래서 그 기념비가 또 세워져 있기도 하고요. 광주도 정말 곳곳에 볼만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조선인 희생 기념비를 또 중국 당국에서 오래전부터 세워놨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당시 국방부 장관격인 엽건영인가? 그 사람 휘호를 이름으로 직접 써서 상당히 대우를 해주는 조선의 혁명가들에 대한 대우를 해주는 그런 현장들을 많이 광주에서 거기 가면 큰 무덤이 있어요. 그때 희생당했던 분들을 한꺼번에 묻어놓은 건데 그 안에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당시 나라를 찾고자 했던 그런 분들의 뼈가 묻혀 있는 거죠. 그 내년이면은 3.1운동과 이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인데 우리 홍 선생님 가슴이 지금부터 설레시죠? 특별히 이제 우리 그 임시정부 기념관 이제 서대문의 그 서대문 형무역사관 옆에 자리까지 정해졌고 이제 2020년인가요? 이제 그때 2021년쯤 완공하는 걸로 해서 아마 그 건립 과정에서 이제 홍 선생님도 많이 역할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이 임시정부 기념관이 가는 의의라든지 또 한번 하시고 싶은 얘기라든지 뭘 담았으면 좋겠고. 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라고 하는 두 글자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이 된 거잖아요. 그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국민이 주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나라의 주인이야라는 생각을 가져야 네. 얼른 나라 찾아오고 좋은 나라 만들겠다. 뭐 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우리 5,000년 역사상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라의 주인인 그런 제도를 채택해서 새롭게 나라를 만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지어져서 네. 지금 우리 뭐 촛불 때도 그랬고 많이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그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나라를 만들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정말 제대로 잘 세워져서 내가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거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그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긍심도 생기고 그런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임시정부 기념관을 독립운동의 기념관 중에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예. 국민주권을 선언했던 예. 우리 정말 5,000년 예. 이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그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는 뭐 짐이 국가다. 네. 왕이 국가인 시대에서 정말 국민 모두가 국가인 시대로 예. 바뀐 예. 어떻게 보면 3.1혁명은 프랑스 대혁명과 맞먹는 그런 네. 역사적 지위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관이다. 예. 그래서 단순히 여러 뭐 독립기념관 포함해서 여러 예. 가지 독립운동 관련된 기념관이 아닌 예. 국민 주권을 예. 알릴 수 있는 그런 예. 기념관이 됐으면 예. 좋겠다라고 해서 선생님 그 노력을 하셔야죠. 역할 예. 하셔야죠. 근데 많은 그래서 분들이 그냥 예. 단순히 임시정부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가 있고 예. 그 단체를 뭐 기념하는 네. 교육기관, 뭐 박물관 정도다라고 그 가치 진짜 모르는 분들이 실제 있어요. 많은 국민들은. 예, 예. 뭐 그- 심지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개 독립운동 단체가 아니었느냐라고 네. 이야기를 하지만 네. 물론 나라가 없어지고 나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여러 형태의 활동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형태 중에 하나가 민국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 네. 제국에서 그게- 민국으로. 예.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래서 우리 뭐 어제 선고하고 결과 나오고 그랬지만 네. 국민이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거를 네. 알게 하는 네. 그런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국에는 임시정부가 이렇게 옮겨 다녔던 우리가 이제 중일 전쟁 때문에 중국도 피난을 하고 우리 임시정부도 옮겨 다니고 네. 하는데 네. 김구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관련된 거를 다 포함하면 한 10개 가까운 기념관이 중국 그 당시 건물 그대로 기념관으로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아, 현재. 예. 네. 그런데 네. 2019년이면 대한민국이 생긴 지 100년이 되는 해인데도 네.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없어서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어서 심지어 중국에도 예, 중국에도 시진핑을 예. 비롯해서 중국 당국자들이 예. 한 10개 정도의 예. 임정과 백범의 흔적들을 모아서 기념관을 만들어놨는데 뭐 예. 규모가 아주 거대하진 예, 않겠지만은 그럼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도 예. 그렇게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는 예. 없었다라고 예. 하는 것이 뒤늦었지만 네. 그냥 정권 못 바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글쎄 진짜. 말이에요. 이게 다 네. 그 오수원 얘기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우리 피를 뿌렸던 30만 명이 넘는 독립운동가들의 염원인 거예요. 사실은. 음덕. 예. 예. 100년이 가깝도록 불이가 판치는 나라에서 살고 네. 있는데 예. 이래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직전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정말 네. 100년을 맞아서 네. 우리 늘 이야기하잖아요. 친일파가 판치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불의가 판치는 그런 나라가 아닌 정말 옳은 생각이 대접받고 그리고 그런 게 널리 퍼져야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그 100년이 되는 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네. 우리 네. 국민들이 그동안 많이 노력했던 게 쌓여서 정권도 바꾸고 네. 그래서 100년을 맞게 되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기념관이 완공되면은 이제 홍 선생님 이제 그 기념관에 임정기념관에 근무하셔야 되겠네. 아 거기서 이제 자원봉사 해설사를 하겠죠. 또 백범처럼 뭐 문지기 하겠다 이러다가 또 나중에 관장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백범 선생님도 아니고요. 처음에 문지기 하시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주석까지 올라가셨는데 그걸 노리시고 저도 자원봉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오십시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임정기념관은 이제 저희가 2020 몇 년이요? 지금 2021년. 21년에 예, 어쨌거나 현 정부 임기 내 예. 개관되니까 다행입니다. 천만 예. 다행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내년
2019년 4월 11일 그 이제 수립 임정수립 날짜도 기념일. 날짜도 내년부터 이제 제대로 바꾸잖아요. 오류였는데 그동안 4월 13일로 잘못되어진 예. 날짜를 그래서- 올바로 바로 잡고. 예. 그래서 그날은 그냥 지나갈 수 없다. 그래서 아마 기공식. 떡 좀 돌려야 되겠네. 기공식. 기공식을 4월 예. 11일 날. 예. 그러면 떡도 내년 돌려야지. 4월 11일 날 100년이 되는 해. 서대문형소 역사관 옆에 예. 그 임정기념관 터에서 네. 떡을 돌리시겠다. 네. 같이 아이고. 돌리시죠. 네, 기공식을 내가- 하는 자리에서. 기공식은 정부가 하고 예. 또 우리는 또 민간 떡은 차원에서 우리끼리 만들까요? 예, 정말 예. 우리 저기 정부 돈 받지 말고 민간의 힘으로 한번 예. 떡 한번 돌리죠. 네. 예. 예. 제가 좋은 떡집 알고 있어요. 우리 회원이 운영하는 떡집에서 하시는 걸로. 예.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선생님께서 항상 그 아이들한테 특히 성인 교육보다는 아이들 교육에 좀 집중하고 계신데 예. 그러면서 백범 정신 예. 많이 강조하시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끝으로 이제 예. 해야 되겠네요. 예. 그 우선 백범이라는 뜻을 많이들 몰라요. 네. 오늘도 아이들 한 100명하고 수업을 했는데 백범이 무슨 뜻인가요? 그랬더니 하얀 호랑이요. 이렇게 답을 하는 화이트 거예요. 타이거다. 예. 미군정도 타이거로 알고 있었더라고요. 예, 예, 블랙 타이거. 블랙 타이거로 알고 있었죠. 예, 미군정에서 예. 블랙 타이거로. 예. 예. 그 백범이라고 하는 뜻은 백정범부의 머리 글자거든요. 김구 선생님이 백오인 사건으로 감옥살이를 하면서 일본 왕이 죽고 그 부인이 죽고 그러면서 15년이 감형이 돼서 5년으로 줄었어요. 네. 예, 그래서 원래는 15년을 살면서 나는 감옥에서 죽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당신은 7년 이상 형을 받으면 감옥에서 죽는다 그랬대요. 근데 15년이에요. 네. 그래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5년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살아서 나가게 생긴 거야. 네. 나가서 무엇을 할까라고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그 고문과 감옥살이를 다 마치고 나온 사람 중에 변절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계속 일제가 추적을 해서 그들을 협박하고 회유하고. 예. 그래서 내년이면 나가야 되는데 감옥살이를 다 한 사람 중에 백범인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중에 변절하는 사람들을 보고 덜컥 겁이 났어요. 혹시 나도 내년에 나가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들처럼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네. 예, 그래서 나는 감옥을 나가더라도 절대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야라고 결심을 하면서 그 표시로 호를 백범이라고 짓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정처럼 천하고 하잘것없는 사람들이나 우리 평범한 사람을 한자로 평범할 때 범자를 써서 범부라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나 평범한 범부들이 나 김구만큼 나라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를 100으로 놓고 크게 둘로 나누면 한 10에서 5% 정도 되는 지도자, 90%쯤 되는 백정 범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김구 선생님 뜻처럼 100 중에 90이나 되는 백정 범부들이 김구만큼 나라를 사랑해. 100 중에 90이 김구 같아. 네. 그러면 우리가 독립국이 됐겠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우리 방 선생님은 어디에 속하나요? 모르겠습니다. 10%에 속해야 되나요? 저도 90%에 속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백정범부 네. 두 글자로 줄이면 백범. 네. 그래서 백범 김구라고 이야기하면 개인 김구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백범이라는 뜻 속에는 나도 들어간다. 그래서 나도 백범이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백범 방학진. 네, 나도 백범을 하겠습니다. 약속하시죠. 예. 손가락 걸고 네, 도장 도장 찍고 찍고. 복사하고 예. 사인하고. 예. 감사합니다. 코팅하네요. 제가 코팅까지는 잘 예.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 뜻입니다. 백범이라고 하는 그래서 것이. 나도 백범이다라고 하는 것이 백범계는 숭앙하는 뜻이 아니라 그럼요. 바로 아니죠. 이런 깊은 뜻이 또 예. 있었고 예. 이것이 어린이 교육의 핵심으로 하고 계시고 그 김구 선생님이 특히 젊은이들에게 강조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쟁족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낯선 단어일 수 있어요. 쟁족. 예. 보통은 사람들이 쟁두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툴 쟁자 머리 두자. 쟁두. 예, 머리가 되려고 리더가 되려고 대가리가 되려고 싸운다라는 서로 거죠. 어떤 자리에 올라가려고. 예. 그러다 보면 이게 가분수가 돼서 옆에서 건드리지 않아도 쓰러지죠. 머리만 크고. 예. 예.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쟁두하지 말고 쟁족하라. 다툴 쟁자 발족자. 서로
발휘되기를 다퉈라.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지 않고 나는 발로로 탈 거야라고 아래로 내려가면 발이 많아서 죽어서도 쓰러지지 않는다. 네. 네. 아 그러면 나는 평생 발만 하고 마냐. 내가 발 노릇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기 싫어도 밀려서 우두머리가 된다. 그래서 혹시 이 다음에 우두머리가 되고 싶으시다면 네. 발 노릇을 열심히 해라. 네. 그러면 밀려서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이거를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강조했어요.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 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쟁족이라는 말하고 사실은 백정범부하고 국민하고 다 통하는 이야기인 네, 거거든요. 네, 네. 예, 그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네. 우리 몇 년 사이에 겪었잖아요. 지도자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우는 네, 거예요. 네. 이 백정범부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그렇게 가는 그런 나라. 그게 바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대한민국인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백범 선생님이 문지기를 시작했는데 자처하셨는데 예. 밀려서 임정의 주석까지 올라가신 게 바로 그 쟁족 정신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예, 그게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도 이제 쟁족 정신에 입각해서 예, 계속적으로 발을 많이 움직이는 예, 예, 예. 그런 방학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이야기는 홍세현 실장님 모시고 백범을 통한 우리 쟁족, 백범 정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바로 백범이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바로 백범만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구와 실천 두 바퀴로 달려온 26년. 시민의 힘으로 친일인명 사전을 만들었듯이 촛불 시민 정신으로 역사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작은 힘이 모여 역사를 움직입니다.